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선원입니다. 예, 의원님, 근데 어제 그 올린 쇼츠 네. 그거 얘기하셔도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섞어 설명을 할게요. 그러실래요? 쇼츠를 저도 봤는데 네. 사실 이제 이런 대부분의 이런 판단이 나온 이유가 여러 가지 이제 배경이 있다라는 설명을 하셨거든요. 예, 어떻게 그렇죠. 왜 이런 판단을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 한 달 전쯤에 예. 제가 들은 이야기는 예, 뭐 한덕수 플랜을 비롯해서 예. 이러한 계획이 1월 하순부터 이미 짜여진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냥 하고 지나쳤어요. 처음에 그 얘기를 들으셨을 예, 때는 처음에 그냥 예, 지나쳤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졌잖아요. 예, 직위원이 그랬죠. 이제 뭐 윤석열을 석방 탈옥시킨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탄핵 심판 절차가 계속 늘어졌잖아요. 그랬죠. 예, 그랬을 때 이제 우리 그 이재명 예, 당신 대표죠. 우리 이재명 후보의 2심 판결과 그 헌재 판결을 맞추려고 그런다. 그래서 헌재에서 윤석열이 아웃되고 그다음에 그 전에 예. 우리 이재명 대표를 먼저 유죄로 시켜가지고 둘을 날려보내 버린다. 그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신들이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그 윤석열 후계 세력들이 결국은 정권을 잡게 된다. 그러면은 윤석열이 이제 이재명을 안고 간다. 뭐 이런 거잖아요. 내가 책임지고 같이 보내버리겠다. 이제 그런 것까지도 뭐 누가 생각은 할 수 있겠지. 예. 그러나 그게 어떻게 계획으로 되겠냐 설마 했지만 예. 결국은 헌재 판결이 4월 4일 날 나고 우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결과는 3월 26일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왔잖아요. 예. 항소심에서. 예, 그래서 맞습니다. 저들의 계획은 실패했지만 그러나 최대한 헌재 재판을 미루는 건 성공을 했잖아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대선이 늦게 시작된 거죠. 그렇죠. 분명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표 안에 어쨌든 이재명 후보에 대한 3심 재판이 들어와 있게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속에서 이 3심에서 이제 결국은 1심 판결문을 거의 비슷하게 예, 말만 예, 좀 바꾼.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작업하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한나절도 안 걸리죠. 말 몇 개 바꾸고 살짝 그 이제 문체만 살짝 바꾸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판결이 돼서 환송이 됐지 않습니까? 파기 환송심. 예. 그게 이제 5월 1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5월 2일 날 이제 새벽에 제 잘 아는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분은 예. 뭐 박영수도 잘 알고 예. 윤석열도 잘 알고 예. 그다음에 양승태, 김승규 이 라인부터 쭉 이 대법까지 흐르는 이 판세 그들이 어떤 생각하는지 너무도 잘 아는 분이에요. 그분이 전화를 와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미 이재명을 그분 편입니다. 예, 그분 편. 이재명을 그 후보에서 쫓아내는 쪽으로 이미 계획이 다 세워가지고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거 대법만 이렇게 빨리 갈 것 같으냐? 고법도 빨리 간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 후보 날리기 공작이다. 이거는. 그리고 이것은 최소한 3월 28일부터 시작된 거다. 네. 그리고 이 중심이 되는 그 뭐 변호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집중을 해가지고 자기 전화도 잘 안 받더라. 그래서 이 판을 전체를 보면은 윤석열, 조희대 가운데 이 변호사가 있다. 그래서 이들이 이미 다 준비가 끝났다. 그래서 이 마치 칼날이 있으면 이게 칼날이라고 생각하면 칼날 위에 이재명 후보를 얹혀놓고 후보에서 쫓아내는 걸로 박탈하는 걸로 이미 계획이 다 세워져 있다. 그리고 최대한 빠른 시간에 이런 걸 집행에 들어간다.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려라. 큰일 났다 이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았습니다 하고 망치를 한 대 맞은 기분으로 있었는데 그날 5월 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5월 1일 날 오후 3시에 그 대법원에서 대법원장이 조희대가 읽었잖아요. 그래서 3시 반쯤 끝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아주 잘 아는 변호사한테 전화했더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뭐
대법에서 고법까지 서류 내려가는데도 일주일이다. 맞아, 그런 얘기가 그다음에 있었죠. 그 배당되는데도 2, 3일 걸린다. 이러더라고요. 네. 웬걸? 바로 그냥. 바로 그날 오전 네. 10시 반에 예. 대법에서 고법으로 서류 내려왔죠.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바로 11시 40분인가 오후 2시인가 그 사이에 이제 그 대법 고등법원에 합의 7부가 네, 지금 형사 배당이 칠부. 됐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직후에 뭐가 나왔습니까? 기일 지정, 기일 지정 나왔죠. 네. 그다음에 그 기일 지정을 알리기 위해서 소환장. 소환장을 무슨 집달관 맞아요. 통해서 직접. 직접 보낸다잖아요. 원래는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가 예, 일반적인데. 여러분 집달관이 뭡니까? 그 파산해갖고 망한 거 그거 음. 저기 그 딱지 붙이고 차팔로 다니는 현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집달관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 집달관을 보낸다. 이게 아침 10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벌어진 일이에요. 하루 만에. 하루 만에 다 하나하나가 일주일은 걸리는 일인데 딱 6, 7시간 만에 다 끝난 일이에요. 예, 그러면서 예. 이거는 정말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몇 달 동안 예. 최소한 한 달 이상 아무리 짧게 봐도 3월 28일부터 윤석열이 관제에서 나온 4월 11일까지 한 2주 동안 그 사이에. 집중적으로 검찰, 대법원 관계 주변, 예. 그 다음에 이 그 뭐 변호사까지 정말로 날밤 새다시피 해서 합숙하다시피 해서 이 계획을 짠 거 아니겠냐. 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치밀하게. 그래서 외길 수순으로 쫙 몰아놓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후보가 이 길 위를 가다가 음. 이렇게 바람이 불어도 천길 낭떠러지로 그렇죠. 떨어지고 저렇게 바람이 불어도 이쪽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져 가지고 이재명을 후보를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네. 그 계획을 세웠고 지금은 그 계획을 집행하는 과정이다. 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뭘 예.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저쪽에서 어떻게 나오고 그런 그 모든 그 순서도라 그러죠. A 누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고 누가 이렇게 가면 이렇게 대응한다. 예. 전체적인 순서도 플로우 차트라고 그러는데 그 순서도 다 짜여져 가지고 우리를 정말 빠져나갈 수 없는 외길 수순으로 우리를 몰아붙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상황이. 지금 상황이 딱 몰아붙일 수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의 엄중함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 그러니까 더민초에 예. 소속된 분들이 그래서 탄핵 카드를 꺼내서 탄핵을 추진한다고 주장을 하고 그렇죠. 있는데 예. 당내에서는 아직은 조금 시간을 두자 뭐 이런 판단을 내린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딱 한 번 실수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한 번의 들면은 실수로 끝나는 거죠 이거. 이거는 뭐 3월 7일 날 지기현이가 뭐 저기 뭐 예. 윤석열 풀어줬다 이거 다른 거예요. 예. 그 깜짝 놀라서 한 2, 3주 후에 대응을 해도 어쨌든 늦는 거죠. 윤석열이가 재구속되지는 않았잖아요. 예. 그랬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3월 중순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할 때는 4월 4일까지 판결이 미뤄졌잖아요. 그랬죠. 그런 사이에 이재명 후보를 죽일 계획을 세워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 한 번 실수로 끝나는 거예요. 그동안은 우리가 당하고 대처하고 했지만 이제 한 번 당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다. 그래서 첫 번째 예.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 민주 시민 여러분, 우리 당원 혹시 계시면 당원 동지 여러분, 이 문제 의식을 다 공유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는 살벌한 전쟁 중에 전쟁이고 마지막 승부를 저쪽에서 다 걸고 나와 있다. 그 다음에 원래 이런 싸움을 기획하는 사람은 뒤에 숨어서 조종을 하는데 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을 필두로 해서 나왔다. 직접 나왔다. 직접 나왔다. 그러니까는 축구로 따지면 심판장하고 감독이 다 나온 거예요. 선수로. 네. 다 뛰어 나왔다. 예. 그렇게 나왔는데 윤석열이 한 이야기 다 이기고 왔다. 아, 그런 얘기 했죠. 맞아. 그 이기고 나온 계획을 세워서 온 거고 그 말이 윤석열이가 어디 분당인가 어디 보리밥집 가서 언론에 노출하잖아요. 맞아요. 그랬죠. 자신 노출하잖아요. 예. 그거는 뭐냐면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결문이 어떻게 된지 알고 나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다 이기고 왔다. 계획은 예, 다 예, 수립됐다. 그다음에 이대로 조희대가 집행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바람 한번 쐬러 온 거예요. 기분이 좋아져 가지고. 그다음에 그대로 집행돼 가고 있는 과정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 우리 당은 예. 백척간두에 서서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이번 한판 밀리면 죽는다. 뭐 아니 백전
싸우는데 예, 100번을 싸우는데 99승 하면 뭐예요? 그렇죠. 한 번 어? 끝나면 끝나는 거니까. 아니 골을 뭐 다 넣어가지고 축구에서 90분까지 버티면 뭐하냐고. 연장전이나 뭐 마지막 루스 타임에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페널티킥 먹으면 끝나는 거고 승부킥에서 차기에서 하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마지막이다. 그리고 저들이 우리에게 시간을 안 주잖아요. 예. 그러면서 5월 15일이라고는 함정 또 파놓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로지 일본 후보 이재명만 등록하게 해놓고 예. 15일 날 불러서 안 나오면 16일 날 선거를 끝내겠다. 판결한다. 예. 선거를 끝내고 일주일 뒤에 하는데 일주일 뒤에 안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지금 짜놓고 A의 경우, B의 경우, C의 경우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해놔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 예. 저들은 칼을 쥔자고 우리보다 더 전문가예요. 음. 그리고 극소수로 똘똘 뭉쳐있죠. 저 사람들은 국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잘해봐야 20-30명도 안 돼요. 그렇지만 똘똘 뭉쳐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똘똘 뭉쳐있는 세력이 마지막 내란에 최종 승부수를 던졌고 거기서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그걸 확신을 통해서 여러분 북한보다 더한 전체주의라 국가로 가고 있다. 기호 1번 없는 기호 2번만 있는 오로지 국민의힘 후보 하나 내란 세력 윤석열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후보 하나 놓고 대선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김일성이가 김정일한테 넘겨준 거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예? 다 똑같은 거예요. 북한도 기독청우당을 해가지고 기독청우당이라는 당이 있어요. 그래요? 이런 당이 있어가지고 거기도 후보가 하나 아니에요. 김정일이가 있으면 기독청우당 후보도 있고 한 3명 나와요. 형식적으로, 예? 형식적으로 네. 자기들 독재 아니라고 막 주장하잖아요. 네, 그렇죠. 북한이 독재 아닙니까? 독재죠.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독재 전체주의 그렇죠. 국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들조차도 후보는 둘 셋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기호 1번 이재명 기호 1번이 없는 상태에서 기호 2번 하나 놓고 대선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수준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전체주의 중에 전체주의로 가겠다는 거고 이거를 대법원장이 총대 메고 나섰다는 거예요. 이거 불법입니다. 불법이죠. 그래서 이게 민주당의 대응은 그러니까 네. 탄핵 카드를 그러니까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약간 그래도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그 대변인이 아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네. 조금 그러면 좋습니다. 좀 그런데 초선 의원들의 정확하게 입장. 말씀을 네. 드리면은 상황의 엄중성을 알고 있다. 예. 저들이 어떻게 나올 것이라는 것도 파악이 되어 있다. 파악이 됐다. 여기서 밀리면 죽는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쓴다. 쓴다. 그 다음에 예, 이러한 전략 내지는 구체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쓰는 것은 보안이 유지돼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보안이 네. 유지돼야 되기 아니, 그러면 때문에 상대가 대응을 하니까. 예, 보안이 예.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지도부에 넘겨놨는데 이것을 일임이냐 위임이냐 뭐 이런 것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네. 뭐 일임하면 안 된다, 뭐 전권을 위임해서는 안 된다는 의원도 심지어 지금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부가 결정해서 간다라고 하는 예. 대원칙까지는 예, 우리가 합의해 드린 거고 합의했다. 이것을 놓고 지도부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카드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예, 다만 예, 오늘 이 순간에 누구를 탄핵하겠다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 이 상황을 이해하고 동의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주자. 뭐 오늘 왜냐하면 오늘 평일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렇죠. 평일이어 가지고 지금부터 막 뛰어들 수 있는 단계라면은 막 하는 거고. 근데 예를 들어서 7일 날 길이 잡혔고 예, 예.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탄핵한다 뭘 한다 해야 되는데 15일. 15일 잡혀져 있고 그럼 예. 우리도 몇 가지 카드를 쓸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예. 기일을 재지정하라든지 여러 가지 돼 있고 또 우리 후보가 등록이 되면 예, 11일 날. 11일 날 등록이 되면 네. 또 상황이 또 바뀌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저들이 아무리 이걸 다 무시한다 그래도 그러나 대한민국의 공식 선거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거를 또다시 재판과 이걸로 집어넣는다? 그건 불법이에요. 네? 후보를, 교수님 아시다시피 예, 후보를 구속할 수는 없죠.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예, 예, 예비 후보만 돼도 예, 선거법에서 현재의 현행범 예. 내가 뭐 이렇게 돈을 줬다든지 표를 매수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닌 한 아니면
법적으로 처벌 못 해요. 예, 예. 기소도 안 합니다. 재판도 안 일반적으로 끌고 그렇죠. 가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예, 맞습니다. 국회의원 예비 후보도 음. 국회의원 예비 후보 지나서 본 후보가 되잖아요. 음. 더더욱 안 해요. 음. 안 합니다. 오로지 그렇죠. 선관위만 적발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11일 지나면은 대선 후보예요. 그렇죠. 대선 후보. 예. 그런 상태에서 과연 이들이 또 나올 수 있겠냐? 나오겠죠. 음. 그 판까지 우리가 다 감안하면서 그 상황에 맞게 여론을 끌고 가면서 우리가 쓴다 이거예요. 칼을 쓴다. 칼만 쓰겠습니까? 우리가 필요하면 총도 쓰고 할 건 다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더 초조해요. 우리 의원들이 더 잠을 못 자요. 네. 정말 그렇지만 그러한 그 구체적으로 뭘 쓸 거냐, 어느 며칠 날 뭘 할 거냐라고 하는 거는 다 말씀드릴 수는 없다. 네. 그래서 전략상. 예, 열불 나고 분통 터지죠. 똑같습니다. 예. 전술 구사 방식 네. 이런 거는 당 지도부에 맡긴다. 그러면 제가 이제 당 지도부에다 맡긴다 그랬잖아요. 예, 그랬죠. 선대위에다 맡긴다고 안 했잖아요. 네, 맞아요. 선대위에 그 이유는 맡긴다고 뭐냐면 이건 이제 원내 그렇죠. 투쟁인 부분이고 선대위에다 맡긴다고 하면은 후보님이 이걸 또 일부 진도지휘를 그렇죠. 하셔야 돼요. 네,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구별해야 된다. 그렇죠. 그건 구별해야죠. 그래서 후보님은 우리의 중도 보수 오로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진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달려 다니실 겁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요. 저들이 지금 이 재판만이 아니고 대장동 재판까지 맞아요. 길을 5개를 잡아놨어요. 그랬어.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선거 후보님은 중에. 얼마나 피눈물이 나고 피눈물이 얼마나 나죠. 정말 초조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내가 아니죠. 정말 이재명 후보님을 진짜 초인이다 그러는데 네, 우리 네. 재판 하나만 걸려도 거의 사람이 죽어요. 네, 맞습니다. 저걸 오로지 국민 여러분,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시민들 믿고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피눈물이 납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이 원내 대책으로 일단 국한하고 있습니다. 예, 예. 후보님대로 또 우리 당의 전체 지역 조직하고 있잖아요. 네, 시당 예, 예. 시당위원회, 도당위원회, 대의원들 다 손잡고 갑시다. 네, 표 하나라도 더 모아야 돼요. 네. 우리 당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진짜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5천 명 늘었어요. 예, 예,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신영환 교수도 말 들어보니까 네. 당원 가입 추천인 예. 조희대 라고 라고 써가지고 당원 추천인이 조희대라고 돼 네, 있답니다. 네. 그리고 조희대 때문에 당원 가입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이야기죠. 예. 나도 분노하고 있다. 다 분노하고 있어. 근데 이 분노 속에서도 우리가 차가운 심장, 차가운 피를 차갑게 해야 돼요. 왜? 그래야 날아오는 적을 향해서 칼로 날아오는 독침을 잔뜩 들고 있는 이 벌이 날아오고 있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튈지 이렇게 튈지 그동안 한 번도 안 본 방식으로 달려들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베야 돼요. 네, 그렇죠. 이 한 번 베다 실패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럼 그래서 우리가 냉정하게 이 그 피를 차갑게 식히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해서 예. 늘 우리가 세게 나가는 것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래요? 중도파 떨어져 나간다. 그놈의 중도파 예, 예. 지금 중도파 견고하게 더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맞아요. 우리 지지자들이 더 단결하고 있어요. 단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명분을 확장해 가자. 또 오늘 내일이 이렇게 이제 휴일이니까 휴일이죠. 예, 예. 휴일이니까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하는 여론 조성 빌드업을 하는 거지. 예. 우리가 나사 풀린 거 아닙니다. 그럼요. 우리 나사 풀리면 우리가 죽는 건데 나사 풀리겠습니까? 예.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단결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음. 바로 다음 주 수목금부터 우리는 서초동으로 이번 주 수목금. 예, 예. 이번 주 수목금부터 서초동에도 가고 뭐 가처분도 할 수 있는 모든 거 다 다 한다.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수단과 법을 가리지 않고 국회에 주어진 권한 모든 것을 활용하겠다. 합법적으로 하는 거죠. 우리는, 합법적으로. 우리는 헌법 준수하고 예. 법 준수하고 예. 합법적으로 한다. 저들은 법을 다 깨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합법적으로 예.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키지 않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헌법 내에서 국회법 내에서 예. 법을 지키고 한다. 그 대신 단호하고 분명하게 해서 우리 후보를 사수한다. 후보 사수하면 우리 이깁니다. 그렇죠. 예? 사수하면 이기죠. 예. 그러니까 사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은 국민들이나 시청자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후보가 없는 상태에서 치러질까봐 그게 제일 후보가 우려되는 없으면 끝나는 부분이에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지금 예. 제가 단톡방에다가 후보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 그렇죠. 했더니 예. 아니 무슨 선거에 후보
지키는 게 무슨 선거 최우선이냐? 아니 후보가 날아갈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후보를 날려 버리겠다는데 예?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김일성이 죽으면서 김정은이한테 넘겨주듯이 예. 윤석열이가 기호 2번 한덕수가 됐든 김문수가 됐든 그 자들이 누굽니까? 예? 내란 권력의 핵심들이잖아요. 총리고 김문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란 옹호했고 장관이었고 그러니까는 내란 정권 파면 정권에 총리와 장관 둘이 붙잖아요. 국민의힘은 사라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민주당 박살내고 내란 잔당이 정권 잡아서 윤석열이 사면 시켜버리고 공소 기각 시켜버리고 군, 경, 검 이제는 사법까지 다 나서서 정말 전체주의 히틀러의 전체주의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걸 막아야 된다. 막아야죠. 예. 그러니까 초선들 그러니까 일단 의총에서 그러면 탄핵에 대해서 미온적이거나 아니면 탄핵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여론도 소수지만 있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냐면은 예. 방법론상 방법론상.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작전을 구사하느냐. 예. 손흥민을 뭐 전반 36분에 넣을 거냐, 후반 40분에 이강인을 투입을 할 거냐. 예. 그러니까는 이럴 때에 하는 거다. 그냥 지금부터 탄핵하고 다니지 그렇게, 말자. 그렇게. 그거는 그랬다. 우리가 다 카드로 갖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후반에 배치하느냐, 뭐 하프타임에 선수 교체하느냐, 마지막 승부차기에 넣느냐 그런 것들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자. 네? 그러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 고법에서 또 길 변경 제지나 이런 요청을 거, 이런 했는데 안 것들한테 받아들이면 안 받아들일 수 있지만 예. 받아들일 수도 있다. 뭐 그건 그러니까는 모르죠 이제. 모르는 거다. 근데 예. 그거를 다 차단해 버리면 야 민주당에서 기일 변경 안 받아들일 거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조의대나 누가 전화해서 받아주지 마. 또 그렇게. 우리 그 판사 출신 중에서 예. 7일 예. 이제 2심 끝나고 7일 지나고 뭐 예. 20일간 뭐 공소장 쓸 수 있는 예. 그 기간 안 준다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가 근데 있죠. 그걸 줄 수도 있다 이 말씀을 하는 의원님도 계시거든요. 그래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예. 우리가 안 줄 거라고 포기해 버리면 진짜 안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지들이 법을 위반할 거다 할 네. 거다 그러면 에이 욕먹은 김에 법 위반해 버리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 7일 플러스 20일이 법에 있는 거다. 법에 있는 거죠. 원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나는 안 지키면 안 지키면 불법인데 나는 지킬 것이라고 나도 같은 법조인으로서 믿는다. 너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예. 누군가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음. 우리가 크게 안 지킬 수 있다는 것에 대응을 세우되 그러나 지켜야 되고 지킬 거지 너 지킬 거지 계속해서 지키도록 끌고 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 전술에 넣어놔야 된다. 넣어놔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겠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분 보고 그 말 하지 마세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사람들마저도 최후의 그렇죠. 수단으로 필요할 때 탄핵을 하는 거는 동의하는 겁니까 그러면 의견 그렇죠. 전체적으로? 예. 그걸 부인하는 의원들 없어요. 없다. 없어요. 민주당 내에는 이 상황이 죽고 사느냐의 전쟁이고 마지막 건권 일척의 단 한 수의 싸움이다라는 건 다 알아요. 네. 다 알고 우리 후보님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렇죠. 지키자. 그걸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네. 아까 뭐 우리 김지호 씨가 나와가지고 뭐 친낙계 이야기했는데 우리 당에 친낙계 없어요. 우리 당은 우리는 오로지 민주당계 그 다음에 오로지 후보계 이재명 후보계밖에 없어요. 네. 믿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것도 네. 이제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뭐 모든 사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일부에서 네. 이재명 후보가 혹시나 네. 이제 네. 무슨 일을 당할 수 있으니 네. 무소속으로라도 누구를 한 명 더 대비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요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된다. 그 사람이 누굴지는 모르겠지만 네. 기호 10번을 받을지 기호 20번을 받을지 모르고 기호 1번 없는 선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네? 결국 국민의힘 윤석열 내란 잔당의 기호 2번 하나 놓고 치르는 선거라고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똑같다. 이 김일성, 김정일보다 더한 체제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노상훈 수첩에 뭔 말이 있습니까?
소련 아니 러시아 중국의 법도 베낄 거 있으면 베껴오자는 거예요. 한번 푸틴 한번 볼까요? 러시아의 푸틴이 자신의 정적 나발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야당 예. 뜨니까 이 야당 지도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독살을 하려고 독극물 타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 못 죽였어요. 그래갖고 완전히 얼굴도 찌그러지고 환자인 상태에서도 대선에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대선 나오기 전에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감옥에 집어넣어서 결국 죽였습니다. 네? 결국은 이게 뭐가 다르냐고요. 네? 중국에서 시진핑이 법 바꿔서 삼선 해버리잖아요. 그 뭐가 다르냐고요. 북한에서도 천도교 청우당이 있다니까요. 김정일이 혼자만 저기 최고인민회의 위프부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천도교 청우당 있어요. 그러면은 천도교 청우당이 기호 1번 야당입니까? 민주당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죠. 오로지 기호 2번 하나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소속 이야기 나오는데 무소속이 그 사람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아니 기호 17번 받아가지고 네. 이미 민주주의가 말살되고 이미 이건 대선 보이콧 사항이지 그런 이야기 할 때가 하면 안 아니에요. 된다. 예. 우리는 정말로 저들이 함정을 팠잖아요. 예. 이 함정이 파졌으면 이 구덩이를 음. 우리 지지자들과 우리 당원과 이 메꿔. 의원들이 메꾸고 우리 네. 시신으로 우리 몸뚱이로 네. 우리 피와 땀과 뼈와 살로 메꿔야죠. 메꿔서 우리 네. 국민들이 음. 대선에서 이번에 진짜 을사늑약 120주년 되는 이때 우리나라 역사를 바꾸자는 각오로 이 구덩이에 우리의 전후의 시체를 넘고 맞아요. 뚫고 가는 기분으로 누가 죽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누가 그렇죠. 죽어야 그런 된다는 뜻 의미는 전혀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서 돌파를 하는 거지 이 함정은 맞아요. 피해갈 수 없어요. 표현할 수 없죠. 이 함정을 파놓고 자 이재명 말고 딴 사람 나와봐. 안 돼. 그것도 저들의 계획 안에 전략이요.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게 저들의 함정과 맞아요.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함정 속에 딱 네. 입안에 음. 호랑이 입에 딱 머리 집어넣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네. 그건 그거 말이 안 된다.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만약에 그 이제 일부에 주장하는 것처럼 혹시 모르니까 무소속 후보를 내자고 얘기하는 것이 저들의 함정일 수 있다. 함정이에요. 예. 호랑이가 입을 딱 벌리고 네. 그 함정에 집어넣으라고 그럴 때 우리는 대가리를 넣는 게 아니라 이러한 바위덩어리로 막아버려야 되는 막아버려야 거지. 된다. 호랑이 입을 바위덩어리로 막아버려야 되는 거지. 저들이 원하는 대로 야 이제 요거밖에 없으니까 네 대가리 요거 내 호랑이 머리에도 예. 한 번에 확 음. 찝어줄게. 안 돼요. 그런 판에 절대 끌려가면 안 돼요. 오늘 제가 이 언론사에 와서 이 표현이 과격해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청자 여러분 그러니까. 예, 좀 근데 양해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절실한지, 그러니까 박선우 의원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게 전쟁 상황이고 이거는 그냥 뭐 평상시처럼 대응하면 안 된다. 저 조희대가 깜빡한 게 있을 거예요. 이재명을 날리면 된다. 그렇게 법적으로 했는데 생각했겠죠. 뭐가 문제가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기초를 완전히 뒤집어엎는 거예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안 되게 1인 후보로 선거를 치르겠다라고 하는 전체주의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없는 진짜 어디 볼리비아니 뭐 맨날 그 나라 이야기 하잖아요. 예. 예? 니카라과 이야기하는 예. 그거 똑같은 거예요. 후보를 죽인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주여 저 죄인들 용서하소서 저들은 지들이 한 죄를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이제 정신 차려. 이제 지들이 한 죄를 이제 알 거예요. 예? 여러분 기호 1번 없는 대선 이거는 대한민국 망하는 거고요. 대한민국이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그 상황을 조희대라고 하는 대법원장이 만든 거잖아요. 그럼 조희대가 누굽니까? 조희대가 예? 그때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예. 윤석열이. 예. 예? 그다음에 뭐 멀리 가면 뭐 저기 뭐 김승규 뭐 양승태 뭐 이쪽으로 해가지고 다 연결돼 있는 그 세력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많지 않아요. 숫자가 많지. 잘해봐야 2, 30명도 안 된다니까요. 20명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뭐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비용을 치르고 뭐 구제도 구체제에 부정부리를 다 걷어내고 뭐 대전쟁할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만 싹 없어지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유지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한덕수가 속해 있었던 그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이라는데 그곳 예. 몇 사람 예. 그것도 다 아닙니다. 거기도 잘해봐야 두세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두세 사람. 윤석열 핵심 두세 사람. 그 다음에 심우정 뭐 박성재 몇 사람. 그 다음에 조희대 등
그 핵심들 몇 사람. 그 밑에 조희대가 개인적으로 지시하면 따를 수 있는 양승태 법원의 비서실에 있었다고 하는 그 뭐 재판장까지 네. 그들이 이제 뭉치는 건데 예. 그러나 그들을 걷어내야죠. 음. 그리고 그들을 걷어낼 때 우리는 정의의 이름으로, 예.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헌법의 이름으로, 음. 법치주의의 이름으로 우리는 징치하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 저들이 파놓은 함정을 국민들 우리 모두가 함께 그 함정을 메꾸는 들에 함께 들어가자 구덩이로. 네. 그리고 끝까지 이제 구덩이 들어가가지고 예. 길을 만들어야죠. 그 베트남 메워봐야죠. 보면, 그 함정 파놓고 그 예. 죽창 막 꽂아놓잖아요. 예, 예, 그거는 우리가 함정인지 몰랐을 때 음. 그 함정에 빠져가 죽창이 찔려 죽는 거지. 우리가 알면. 함정이 알잖아요. 예. 그럼 거기다 모래 뿌리고 들어가서 죽창 뽑아내고 예. 그거 싹 메꾸고 예.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 쳐서 예. 우리가 확 밀고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다. 우리가 이깁니다, 여러분. 음. 여러분 패배주의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어요. 이제 알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가 손에 손 잡고 돌파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이번 주부터라도 우리가 서초동에 모이고 예. 모이면 그래도 재판 판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도 우리나라 민주주의자들인데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이거 맞습니다. 무슨 뭐 예. 토황소 경문도 아니고 격해져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촛불행동이 오는 7일부터 매일 대법원 앞에 해야 촛불 됩니다. 집회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요일부터 왜냐하면 내일까지는 연휴이기 때문에 네. 연휴 지나고 나면서부터 계속 매일 이제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고등법원은 대선 기간 중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심리를 중단해야 한다라는 그렇죠. 목표를 가지고 불응하면 즉각 탄핵이다. 네. 예, 민주당도 거의 같은 생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의원님? 뭐가 다르겠습니까? 네. 그리고 대선 그냥 대선 기간이 아니에요. 네. 이거는 후보 등록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등록했죠. 무슨 재판을 해요? 그러니까요. 말이 됩니까? 말이 근데 안 되죠. 재판 기일을 5-6개를 잡아가지고 예. 심지어 6월 3일까지 맞아요, 잡아가지고 그렇게 잡아놨더라고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음. 이 대법원장의 그 지시에 의해 가지고 몇 명이 정말 스크럼 짜고 목숨 걸고 달려들고 있는데 하지 마세요. 재판 기일 재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죠, 충분히. 다시 잡으세요. 아니 그 대선에 출마한 후보가 선거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선거운동 TV 해야 돼요. 토론도 가셔야 되고요. 바빠요. 근데 그거를 기일병을 안 해주면 안 되죠. 일반인도 해준다니까. 일반인도. 아니 기일병 법정 요청하면. 선거 저기 TV 네. 토론만 해도 3번이에요. 무슨 그러니까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국 돌아가면서 각 예. 지역 방송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유권자 만나야 되는 거지. 예, 지금 네? 그게 안. 이재명 무죄예요. 그렇죠, 무죄죠. 이재명 무죄입니다. 맞아요. 2심 항소심에서 얼마나 참 촘촘하게 무죄라고 하는 걸 해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대법에서 1심 거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 붙여가지고 유죄니까 다시 죽여와라. 사람이 무죄니까 무죄라고 돼 있는 것을 야 살려주면 어떻게 다시 죽여와라. 이게 무슨 대법이에요. 아휴, 진짜. 그래서 이제 네. 민주당이 지금은 이제 일단 이재명 후보를 지키는 일에 올인해서 가고 네. 모든 대응책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네. 많이 우리 박선우 의원님 얘기 듣고 안심이 된다는 얘기 많이 올려주시는데 추후에 사법부 개혁 반드시 필요하겠죠.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돼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면 지금 이제 여러 법안들을 내놨잖아요. 안심하지 마세요. 예, 예. 절대 안심 안 합니다. 우리가 이런 보관을 갖고 함께 갑시다. 우리 대동단결하고 긴장하고 예, 눈 똑바로 뜨고 앞으로 같이 갑시다. 안심하시지 마세요. 우리 긴장해야 긴장해야 된다. 긴장. 눈 감으면 가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마음을 조금이라도 놓아주셨다니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으신지. 스트레스 많죠. 문자가 한두 개 오실 저한테도- 게 아니에요. 죽겠다 저한테도 잠 못 엄청나게 자겠다 와요. 민주당 네. 뭐하냐. 맞아요. 니들 정말 그따위로 할래. 예, 그런 거 너 많습니다. 국회의원 그러려고 하냐. 음, 다 동감합니다. 음. 그러나 안심은 안 하고 음. 긴장해서 뚫고 가겠습니다. 그다음 사법 개혁은 예, 예. 이번에도 느꼈지만 결국은 윤석열이 다 심어놓은 사람들이고 그런데 지금 그 합의 7부 고등법원 예, 예, 예. 그 재판부는 또 속된 말로 물먹은 재판부더라고요. 그래요. 오. 그동안 물먹었던 그 동안. 재판부예요. 그동안. 예? 그동안 양승태 비서실에서도 근무하고 뛰어나신 분인데 이 정권에 들어와서 물먹은 분이야. 거기다 맡겨놓고 이제 한번 뽑아서 키워주겠다 이런 것 같은데 뭐 원희룡 그 전 도지사의 뭐 동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 과 후배까지 된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그분도 양심 있겠죠. 예, 그런 인간 최소한의 마지막 그 기대까지는 버리진 않지만 긴장하겠습니다. 사법 개혁. 제가 계속 몇 명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 제도 개혁도 중요하지만 이런 그 사람들이 몇 사람만 또아리 틀으면은 헌법도 법도 다 무시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체제는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된다. 네. 저는 사법부에 대해서 입법부 사람의 일원으로서 예. 함부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예. 정말 저는 그걸 어떻게 보면 그럴 전문 지식도 사실 없다고 인정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 몇 사람에 의해서 장악되고 좌우로 흔들고 뭐 양승태 체제니 무슨 뭐 조의대 체제니 해서 뿌리를 파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조의대가 나온 대학교, 네. 조의대가 나온 고등학교의 동문이 김문수인데 음. 그 김문수하고 똑같은 대학교, 똑같은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지금 이것을 주도하는 모 변호사예요. 다 엮여 있어요. 엮여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법원 사법부까지도 사유화하고 절대 권력화해서 마음대로 흔들 수 있는 이거는 혁파돼야 됩니다. 덮어내야 된다. 그 문형배 예. 헌재 권한대행이 예. 퇴임하신 퇴임하실 예, 때 예.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양화돼야 된다 헌재가. 그런 얘기. 아니 서울법대 빼놓고 아닌 분 딱 한 명 계셨잖아요. 그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 지금 14명 중에 서울법대 아닌 분이 그 여성 이화여대 출신 한 명하고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 겸하신 분 한양대 한 명 있어요. 14명 중에 딱 2명 있는 거예요. 예? 말이 됩니까? 서울법대 일색화. 그래가지고 한참 대선배 할아버지 뻘인 그 학계나 이 법조계에서 네.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한 10년 차이는 아버지라 그러더라고요. 예. 공지사에서. 아, 그렇군요. 공지사에서 한 10년 차면은 아버지, 예. 뭐 한 10년 넘어가면 할아버지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 저희 뭐 옛날 다니던 회사 국정원들이에요. 그렇군요. 10년 차면 훈육관이 되면서 아버지 기수 이렇게 보는데 그 사람이 쥐고 흔들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대법원장이니까 손 떨면서 지가 범죄한다는 거 느끼니까 손 떠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법개혁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 문형배 그 헌재 재판장 말대로 사회 각층을 어느 정도는 알고 대변하는 사람들이 헌재 재판관에 들어와야 된다. 예. 라는 말도 있고 심지어 영국이나 이런 데는요. 예. MI6 정보기관조차도 소셜 패브릭 사회의 영국 사회의 각 그 사회 구성 요인들이 예. 다 참여해야 테러도 막아지더라. 그래도 막은 수 있다. 영국의 MI6는요. 영국 명문대 옥스포드, 캠브리지, 그다음에 LSE, 임페리얼 칼리지 또 하나 해서 5개의 대학교에 백인들만 정보기관을 유지하다가 테러 사건으로 막 날겨놨어요. 그러면서 야 정보기관조차도 바뀌는데 우리나라는 한 대학교에 한 과에 그것도 55세에서 65세 사이 그 세력만 대법관을 다 장악하고 있다.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숫자도 안 되지. 늘려야 되고 이 우리나라의 각 사회의 대표성을 해야 돼요. 정말 헌재 때 예. 문형배 재판관 안 계셨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끔찍해요. 그 문재인 대통령 임명을 네. 했는데 네. 어디 부산 지역에서만 활동하시던 소위 말하는 향판을 올려서니까 예.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상식을 갖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사법개혁의 폭과 범위는 훨씬 넓어야 되는데 저는 딱 그 부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훨씬 과감하고 단호하게 사법개혁 돼야 되고 돼야 된다. 이번 계기를 보면서 예. 사법부 안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이 사법부 대선 개입 저지 특위를 예. 만들겠다, 예,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대응한다라고 얘기했고, 예. 그다음에 청문회,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러서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예. 추진할 거죠. 특검해야 되는데 예. 또 이제 이주호가 있기 때문에 예. 또 뭐 거부권 행사하고 거부권 그렇지 행사하고.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청문회와 국정조사는 어떻습니까? 청문회 국정조사도 여야 합의사항이에요. 이게 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는 예.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많은데 예. 실제로 이 짧은 시간이 29일 남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6월 3일 빼면은 한 28일 7일 남았는데 예. 요 사이에 효과 있게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카드는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된다. 예.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우리가 있다.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겠지만 예.
그러나 저들은 이미 계산 끝냈다니까요. 음. 끝내가지고 이 칼날 위에 서가지고 우리 이재명 후보님한테 야 여기 걸어가봐. 네가 여기까지 걸어가도 예? 이게 살아남나 보자 이런 거예요? 이걸 다 걸어가면 네 발, 등 피로 칠갑이 된다. 즉 우리가 이렇게 싸우다 보면 중도층 너한테 등 돌리고 해가지고 너 지지율 팍 깎아질 거야. 너한 당신이 유죄라고 범죄라고 우리가 계속 먹칠을 할 거야. 살아남더라도. 그러나 살아남지 못하게 보내버리겠어. 이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판에 가장 효력이 있고 정말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너 지금 끝나요. 칼 들고 있으면 뭐예요? 나한테 그렇죠. 물려버리면 끝나는 거지. 거죠. 그것까지 다 계산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모든 걸 다 공개하진 않았지만 지금 내부적으로 모든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거기에 맞는 대응책들을 준비하고 있다. 이거는 분명한 그렇죠.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선제적 대응. 선제적 대응을 한다. 맞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한 방 맞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이 시간 쭉 보면서 일정표 보면서 15일, 16일 뭐 그로부터 일주일 후 이런 모든 과정을 보면서 네.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놓고 요때 막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예. 요때 막는 게 효과적이다. 요때는 무엇을 할 거다. 요때는 뭘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것을 놓고 네. 우리가 실효적 있는 폼 잡으면 필요 없어요. 그렇죠. 필요가 없죠. 그런 걸 지금 하겠다. 그거밖에 그런, 없어요. 그런 계획이다. 그 대신 예. 이 전체 과정에 모든 국민들을 참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특검도 있고 국정조사도 계속 할 거예요. 국정조사에 여당도 없어요 이제. 없죠. 국민의힘이 여당이 아니죠. 네. 응하지 않으면 지들 범죄자라는 거예요. 여기에 동참한 거예요. 원래 내란 세력들이잖아요. 아니 국민의힘이 자기 당 안에서 있는 사람을 후보로 못 만들잖아요. 못 만들고 있죠. 이런 당이 무슨 뽑아놓고 정당입니까? 뽑아놓고도. 예? 결국은 내란의 예. 정부에 예. 남바2 한덕수하고 예. 남바 5, 7, 8년은 김문수하고 데려다가 후보를 만들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 당이에요. 그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나서 잠깐 이 얘기 한번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예. 홍준표 예. 전 대구시장이죠. 예.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인터뷰에서 인생 3막 구상을 위해 미국에 다녀오겠다고 얘기하면서 예. 세상사 있고 뭐 쉬면서 다시 시작하고 한다 얘기했고 그리고 나서 이 얘기했어요. 내가 당을 떠난 것은 예. 내가 당을 버린 게 아니라 예. 당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예. 그 당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홀가분한 심정으로 인생 2막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예. 그간 거론되던 국민의힘 안에서는 예. 그래도 당의 뿌리가 제일 깊은 편 아닙니까? 그런 편이죠. 네, 그러니까는 오랫동안 다른 후보 누가 있습니까? 그 뭐 저기 뭐 한동훈도 있었고 네. 뭐 누구도 있었지만 예. 그 중에는 뭐 나경원 일찌감치 날라갔고 그러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지난번 대선 후보도 했었고 그때도 뽑혔던 거 아닙니까 후보로? 그렇죠. 후보로 뽑혔죠. 그런데 최종 후보로. 당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느냐? 네? 그런 겁니다. 특정 대학교의 지상주의. 예. 예. 예? 예. 뭐 스카이가 아니고 그냥 S 하나. S 하나. 네, 그거 하나 외에는 다 우수 마발이에요. 지금 저 당에서는. 네? 아니 한덕수, 김문수, 윤석열, 예. 조희대 그 사이에 다리는 뭐 변호사 예. 다 한 당, 한 학교. 한 학교.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출신들이 나머지는 다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속에서 홍준표 같은 분이 이 정도의 쓰라림과 고통을 느꼈다. 예. 우리 국민은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음. 저 사람이 대한민국 버리고 미국을 가겠다. 음. 이 망명객 신세도 아닌데 얼마나 쓰라렸으면 저러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 이제 조계사에서 오늘 그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예. 조계사에서 한덕수하고 김문수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잖아요. 거기 참석했으니까. 후보니까. 거기서 대화 내용이 이겁니다. 언론의 예. 보도에 따르면 예. 한덕수 후보가 예. 예비 후보가 예. 오늘 중으로 편한 시간에 편한 장소에서 뵙자라고 예. 얘기했더니 김 후보가 예. 한마디. 네. 예. 끝. 더 이상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김 후보 측에서는 곧 다시 만나자 덕담 나눴을 뿐이다. 그렇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한 사람은 예. 근거 없는 여론조사를 등에 업고 예. 지금 툭 튀어나온 거고 예. 한 사람은 그래도
당생을 해봤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해봤던 김문수 사람이죠. 후보 입장에서는 네. 당도 해봤고 선거도 치러봤고 예. 그리고 유일하게 지금 음. 국힘의 대선 후보잖아요. 그렇죠. 예수는 뭐죠? 그리고 당권도 갖고 있고 음. 근데 지지율이 밀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평탄화라고 하는 건데 음. 평탄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어. 안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그동안 고생해서 음. 정말 김문수 전 장관 후보의 예. 여러 가지 뭐 말이 많지만 음. 딱 하나 돈 없다는 것 장점 하나 있는 사람인데 아, 그래. 그 사람이 몇 억을 써가면서까지 나왔는데 음. 아 오늘 단일화해서 내일 끝내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 아, 나이도 비슷해요. 지난 하나 아, 70대 두 분이 아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네. 뭐 지난 하나 뭐 한 3, 4년 나이 차인데 뭐 지지율 그게 뭐 근거 있어 그게? 예? 내가 보는 지지율은 달라 이럴 수 있어요. 아, 그럴 우리도요. 수 있죠. 네. 그 옛날에 여러 선거를 보면은 예.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내가 알아본 여론조사는 그게 다른데? 아니던데 이런 사람들 많아요. 윤석열도 옛날 그러지 않았나요? 자기 진실. 아, 심지어 명태균이가 네. 그렇게 해준 여론조사도 아이씨 내가 더 나와야 되는데 이런 사람 있잖아요. 있죠. 그런 것처럼 네. 김문수도 아이씨 네. 내가 저 사람 총리고 내가 장관이니까 그렇지 이제부터 시작하면 내가 엎어 달라. 그런 생각을 한다.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안 해요? 아, 국민의힘 지지자들만 저기 전화 대기하고 있어도 내가 그럼 지금 이거는 상황으로 끝까지. 보면 김문수와 한덕수의 단일화가 이제 난항을 겪을 수 있겠네요, 충분히. 지금 상황으로. 사실은 예. 죄송한 이야기지만 찻잔 속의 태풍이에요. 찻잔 속의 그거 태풍이다. 왜냐하면 지금 판은 예. 윤석열 내란 세력과 사법, 그다음에 검찰 모든 세력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는데 예. 여기서 우리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돌파하냐 마냐 뚫고 살아나오느냐 마나 이 대선이 온전한 대선으로 있게 할 수 있느냐 마냐가 국민의 관심사지. 예. 이거 조희대와 저 윤석열의 결정적인 실수인 거예요. 내버려 뒀으면 저쪽도 좀 전열 정비할 텐데 그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국민들입니까? 네. 측은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인정. 너무 합법적이잖아. 불법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 우리 한민족이 뭡니까? 인정의 민족 아닙니까? 정 한의 민족인데 예. 이렇게 당하는 걸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아, 그건 아니죠. 이미 그래서 판이 예를 들면은 우리 이재명 후보 대 국힘당 후보 이렇게 그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예. 두들겨 맞는 이재명 후보 대 이재명을 두드려 패는 무언가 사악하는 집단 이렇게 두 개로 그렇게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곧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 지켜줘야 될 이재명 대 예. 그 이재명을 죽이려 하는 이 세력 이 판이 이렇게 날라져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별 예. 의미 없습니다. 별 이제. 의미 없다.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남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이제 그렇죠. 최선의 그게 예.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은 그게 예. 선거의 핵심 쟁점이 돼버린 돼버렸다. 거예요. 판을 그렇게 짜버린 거잖아요. 예. 그게 왜 그러느냐? 예. 국민의힘이 최소한의 반성도 없이 윤석열을 청산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예. 내란 세력이 음. 윤석열이 여전히 음. 저쪽 국민의힘과 음. 일부 정말 특수 지배계급 일부를 음. 장악하고 짓누르고 그 위에 깔고 뭉개고 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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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현실입니다. 그 현실이다. 그 현실에서 나온 두 후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별 의미 없다. 한덕수, 김문수 우리가 자꾸 말해줄 필요도 없어요. 말해주지 마. 그럼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아니 벌써 지금 몇 분 남았어요? 한 5분 남았습니다. 그러면 5분 동안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결국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면 네. 이재명 후보가 완주할 수 있도록 지키는 것이 지금 현재 민주당의 최선의 지금 목표고 네. 그 목표를 위해서는 2심 재판과 지금 현재 서울고등법원으로 내려와 있는 파기환송돼 와 있는 이 재판이 끝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그렇습니다. 그 2심 재판이 예. 그렇게 쉽게 끝나면 안 되죠. 이게 저도 너무 황당해서 또 모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 대법에서 사실심과 법률심을 둘로 해가지고 예, 예. 어느 것도 이재명이 도망 못 가도록 해놔서 지금 현재 무조건 100만 원 이상형을 때리게 만들어 놓았다. 지금 구조가 그렇다는 구조가 거죠. 그렇다. 예, 아니 사실심을 하면 안 되는 예.
대법원 그렇죠. 대법원 그러면 안 되는 그대로 거죠. 한 거예요. 그러니까 1심 재판 그대로 한 거예요. 대법원에 그 10명, 14명이 12명이 앉아 가지고 예. 1심 재판은 그대로 한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이런 걸 범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말 조희대 대법원장의 란이죠. 그 있을 수 네.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이제 시청자 국민들에게 사실 그래도 이제 물론 오늘 박선우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 민주당이 그래도 잘 준비하고 있거나 생각은 하시겠지만 불안해하고 계시니까 네. 말씀 한마디 해주시고 그다음에 집회 왜 나와야 되는지 이것도 좀 말씀해 그러죠. 주십시오. 예. 여러분 여론조사 신경 쓰지 마세요. 흔들림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도 6대4 이상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중도층 뭉치고 있습니다. 우리 지지자들도 뭉치고 있어요. 뭉쳐서 우리가 어디서 승부를 봅니까? 결국은 광장입니다. 우리는 광장을 원치 않아요. 평온하게 그냥 법대로 차분하게 선거를 국민을 위한 쟁점과 우리 국가가 어떻게 나갈지 그것만 갖고 논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 후보님은 그렇게 하실 겁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더 나은 대한민국, 더 나은 우리 국민의 생활, 삶,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계속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후보를 죽이겠다고 하는 저 세력에 우리가 싸우자 됩니다. 집회에 나와 주십시오. 저도 나가겠습니다. 당연히 나갑니다. 저도 뭐 저를 뭐 죽이겠다 뭐 이런 협박도 있었는데 3월 7일부터 4월 4일까지 단 하루도 안 빼고 집회장에 다 나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나와 주십시오. 그래야 저들이 세상을 이해합니다. 왜냐? 저 사람들은요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자기들끼리 원하는 단톡방 한두 개하고 그다음 밑에서 써주는 그 저기 언론 자료 있잖아요. 네. 그 스크랩에서 나오는 거. 그 중에 듣기 싫은 건 빼고 몇 개만 이렇게 보고 아 이게 대한민국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깨뜨려 주려면 우리가 광장을 다시 채워야 되고 이미 채워주신 시민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함께하겠습니다. 네. 지켜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자, 촛불 행동이 오늘 7일부터 그러니까 내일까지는 아니고요. 모레부터 수요일부터 매일 대법원 앞에 촛불 집회를 합니다. 안내 다시 해드립니다. 촛불 행동에서 오는 7일부터 매일 대법원 앞에 촛불 집회를 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셔서 대법원의 경고의 메시지를 목소리를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박선원 TV도 구독해 주십시오. 예, 박선원 TV 우리가 아무 구독해주세요. 예고 없이 예. 아무 예고 없이 예. 라방을 했거든요. 그저께 그때 15만 명이 그러니까 봤어요. 예. 아무 예고 없이 했는데 7천 명이 들어왔어요. 오. 그 동시 접속이. 동시 접속이 그래야 우리가 진짜 비상식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박선원 TV도 구독해 구독해 주시고 오마이 TV는 500만 가야 되고요. 네. 네. 오늘도 사실 박선원 오셔도 9천 명까지 왔습니다. 네, 실시간 고맙습니다. 방송사가. 네. 그래서 오늘 박선원 의원이 민주당이 어떤 대책을 세우고 물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네. 체계적으로 준비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물론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끝까지 뭐 박선원 의원 말씀처럼 한 번 잘못하면 끝이에요. 삐끗하면 끝이에요. 이제는 절대로 너무 그런 일. 고통스러워하시지 마시라고요. 예. 고통스러워할 시간에 댓글 쓰고 SNS 올리고 아는 네. 사람 전화하고 예. 집회 나오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박선원 TV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48만 거의 50만 다 됐네요. 예. 2만만 더 있으면 50만이니까 여러분 가서 구독해 주시면 예. 50만 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